그럼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냐 하는 걸 한번 볼까요? 네, 실제로 현대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런 자료가 엄청 많은데요. 이게 최근에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그래도 꽤 최근이죠. 한 4년 전이니까 이 얘기를 해드려 보려고 그래요. 블루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전 세계 한 5개 정도 되는 지역인데 어, 보통 평균 주민 연령이 막 90세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장수 연령이 많은데면서 암이나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을 블루존이라 그래요. 이카리아 섬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는 아예 없다. 주민 평균 연령이 90살인데 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얘기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활 관리를 해야 될지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한번 이분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정확히 이름이 스타마티스, 네, 스타마티스라는 분이에요. 그리스 이카리아라고 하는 이카리아 섬도 블루존 지역인데, 거기에 사는 분의 이야기예요. 현재 지금 100세가 넘으셨어요. 이렇게 BBC에 나온 기사인데 이 BBC 기사에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혹시 뭐 기회가 되시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셔도 이 기사 제목 가지고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여기 기사 내용 좀 소개해 드리면은 이 스타마티스 모라이티스라는 이분을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1976년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9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재밌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당시 그곳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과 함께 묻히기 위해 고향 이카리아에 있는 집으로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마을에서 매일 친구들을 만나 와인을 마시며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행복하게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덧 의사들이 이야기한 9개월째가 되었고 나는 여전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이 되니 심지어 더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4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여기 이렇게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 나를 진료한 의사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미 죽고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카리아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분이 9개월 동안, 그러니까 9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본인은 이제 삶을 정리하려고, 포기하려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려고,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산소가 있는, 무덤이 있는 고향에 가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고향으로 가셨던 건데, 1976년에, 거기서 그냥 편하게 고향 방식으로 살았더니 오히려 점점 더 건강해지더니 그냥 100세까지 그냥 무난하게 사신 거예요. 9개월 선고를 받으셨던 분이. 근데 오히려 더 재밌는 거는 미국으로 갔더니 다시 예전에 자기한테 암을 진단했던 의사들이 오히려 더 먼저 사망하고 없었다는 거죠. 네. 이처럼 우리가 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근본적인.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카리아에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TV만 키면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어떤 자신만의 자연요법으로 암을 극복했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BBC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은 좀 더 여기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이카리아 같은 경우는요, 지중해 식단이 워낙 그 야채나 채소가 많고, 채식 중심의 식단인데, 거기보다도 더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9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60%나 되는데, 신체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일을 계속 한다.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보이겠지만, 노인분들이 집에서 누워있거나 쉬지 않으세요. 계속 일을 하시고, 뭐, 산야초를 캐러 다니시던, 거기가 또 산악지대인데, 하여튼 계속해서 몸을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많이 쓴다. 오메가3. 제가 항상 저는 환자한테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네, 오메가3를 많이 먹는다. 올리브오일을 조리를 많이 쓰고. 오메가3 9, 정확히 말하면. 네, 식물성 오메가유를 잘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산비탈에서 식용과 약용으로 많은 양의 야생 채소와 허브를 채집한다. 많은 노인들이 셀비어, 타임, 민트, 카모마일과 같은 말린 허브로 매일 양조한 산차를 만들고 현지 꿀벌의 꿀로 달게 한다. 그리고 스타마티스는 이것들이 모든 걸 치료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야생 허브를 엄청 많이 쓴다라는 것도 여기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영상 보시면은 다큐멘터리 우리나라에서 했거든요. SBS에서. 네. SBS 스페셜 블루존의 비밀인가? 그거 보시면은,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의 허브를, 즐겨 먹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 방식에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제가 그때 건강 관리할 때, 자연요법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마음의 문제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기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낮잠도 자고, 삶의 속도도 느리고, 친구 가족들과 와인을 마시면서 사교하고, 와인은 또 레스베라트롤이 많잖아요. 우울증이나 치매가 거의 없다, 노인들도.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만족스러운 삶을.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게 또 하나의 요인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카리아는, 이런 블루존이나 이카리아는 좀 부럽게도 그냥 그곳의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살아도 뭐 특별히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곳의 삶의 방식이나 사회환경 자체가 암을 치료할 수 있고 암이 잘 걸리지 않는 사회환경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시를 살고 있고 현대 한국,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카리아로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웃도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뭐 거기 간다고 좋을 거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네. 결국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든 부담 없는 자연요법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선에서, 너무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고 마음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강조된 게 뒤에 이제 마음의 얘기가 나왔지만 또 하나, 허브를 많이 쓴다는 게 왜 힌트냐 하면요. 이것도 제가 왜 자연요법을 실패하는지, 왜 면역력만 놀린다고 몸만 건강해진다고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닌지에 대한 영상에서 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허브 같은 걸 썼다는 어떤 암을 억제하는, 암을 공격할 수 있는 요소를 같이 썼다. 단순히 몸만 좋아진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이 또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라서 꼭 허브를 강조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자연에 보면은 꼭 한의학제가 아니더라도 식품에 유사한, 식품과 유사하거나 정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일반인들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이런 항암에 특화된 기능성을 가진 식재료들이나 뭐 허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암을 공격할 수 있고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쓰는 게 단순히 면역만 높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자연요법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또 그때 얘기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P53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P53도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천연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프로폴리스, 인삼, 뭐 진세노사이드 뭐 이런 게 다 이런 거예요. P53을 활성화하고, 예,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 허브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이런 걸 참고해서 암 환자를 진료할 때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상태에 맞게. 보시면 뭐 P53도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허브들이 뭐 푸텐, RB, APC 등등 이런 암을 공격할 수 있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보면은 암의 이런 복잡한 기전에서 각각의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EGCG 녹차에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라이코펜, 토마토의 라이코펜, 그 양파의 퀘르세틴, 뭐 레스베라트롤, 제니스테인, 제가 그때 말씀드린 콩이나 이소플라본에 많은, 콩과 같은 것에 많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 성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암을 차단할 수 있는 기전들이 많이 있다. 암을 공격할 수 있고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유방 환자들 대상으로는 초기에 제니스테인, 이소플라본으로 대표되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무기로서 제시를 한 거예요. 단순히 면역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암에 대한 실제적인 치료적인 효과로 접근하는 걸로 무기로서 일단 제가 그런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강조드려서 처음 영상에 그런 거를 올려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도 알고 계시면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실 때도요, 이런 기능성 식품들을 본인이 가진 그런 음식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뭐 커큐민은 강황에 많고 레스베라트론, 포도 이런 데도 있지만 뭐 견과류에도 있고 알로에 이런 거에도 있고 초콜릿에도 있고 다크 초콜릿. 네, 그렇습니다. 베르베린, 뭐 황련 이런 데 많고 퀘르세틴은 양파.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해 보시라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